네, 박은병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게 뭔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셋업이 이렇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 장 주변 환경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된 사진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3D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 3D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내가 촬영하지 않은 그 다른 뷰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 렌더링 속도도 매우 빠르고 그래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여러 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우시안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컴퓨터 비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사진 몇 장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 스트럭처 프롬 모션 라이브러리를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렇게 스파스한 3차원상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그 이미지에 그 카메라 포즈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가우시안을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G라는 게 가우시안이고요. I라는 건 이제 인덱스고, 각각의 가우시안에 그 뮤, 스케일, 로테이션, 그 다음에 오파시티, 칼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뮤는 그 가우시안 3차원상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스케일은 그 가우시안의 크기를 나타내고, 로테이션은 가우시안이 어떻게 이렇게 회전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파시티는 이 가우시안이 얼마나 렌더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가우시안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상의 가우시안이 존재를 하고 결국에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어내야 되면 이제 렌더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가장 먼저 스플래팅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말로 2D 상으로 프로젝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3차원상의 가우시안을 내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카메라 뷰 포인트에 대해서 그 2D 플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2D로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근사적으로 3차원 가우시안을 2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고 나면 렌더링, 결국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간단한 예제입니다. 현재는 이 7번 픽셀의 값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총 3개의 가우시안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색하고 하늘색,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카메라로 바라보는 시점으로부터 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만들어내는 공식은 여기 있는 공식이 되는데, 이 앞에서부터 가우시안 하나씩 보면서 컬러를 축적해서 최종 결과인 RGB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우시안을 여러 개를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나 복잡한 어떤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우시안의 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우시안의 개수를 계속 증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가우시안을 할당하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라고 저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전에 널프라고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고 또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큰 사실 이 널프에서 사용하는 이 볼륨메트릭 렌더링하고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사용하는 이 렌더링하고 사실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이 널프는 이 카메라 뷰포인트로부터 레이를 이렇게 쏴서 그 레이를 따라서 3차원상의 공간에 그 포인트를 이렇게 샘플을 하게 되고,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경우에는 이미 명시적으로 그 3차원 공간상에 있는 3D 가우시안을 대상으로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널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샘플링 포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렌더링 속도가 매우 느린 반면에,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3차원상에 이미 존재하는 가우시안만을 가지고 렌더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3D 가우시안 스플리팅 저자가 처음에 공개한 데모입니다.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렌더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기존에 좋은 방법론이라고 여겨졌던 널프 계열의 인스탄 NGP나 그런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렌더링 속도가 135fps에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훨씬 빨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렌더링의 품질, 퀄리티 역시 매우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단순히 스탠다드 벤치마크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오픈소스를 돌리면 상당히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우시안을 가지고 복잡한 씬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단 가우시안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씬에서 바이시클 씬이라고 부르는데 한 5 밀리언, 한 500만 개 정도 가우시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량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1기가가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미디어 포맷으로 어떤 한 씬을 표현하는데 1기가 이상의 용량이 들어가면 매우 비효율적이라서 널리 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스페이셜 컴플렉시티가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우시안의 개수가 많아지면 덩달아서 렌더링 속도도 같이 느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상의 존재하는 가우시안만 가지고 렌더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레이를 쏘는데 레이 근처에 가우시안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 이 렌더링 이큐에이션에서 이 n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결국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가우시안의 개수가 적으면 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가우시안이 많다는 거는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ML에서 오버피팅 이슈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그림은 이 씬을 표현하는데 한 230만 개 정도 가우시안을 사용한 예제고, 이 오른쪽은 한 70만 개 정도 가우시안을 사용한 예제인데, 오히려 적은 가우시안을 사용했을 때 렌더링 퀄리티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트레이닝 인풋 뷰에서 이 3차원 3D 가우시안을 트레이닝을 하고, 결국의 태스크는 새로운 뷰에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인풋 뷰에 오버피팅 되게 학습이 되어서 이 새로운 뷰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컴플렉시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렌더링 속도의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 이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는 어쨌든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가우시안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서 가우시안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가우시안마다 그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그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압축을 해보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고 이걸 함과 동시에 그 렌더링 퀄리티를 낮추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 보는 걸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크닉입니다. 가우시안 볼륨 마스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우시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말 그대로 어떤 러너블한 마스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가우시안이 렌더링 하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라는 게 바이너리라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은데 이 바이너리를 디퍼런셔블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스트레이스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이너블한 마스킹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하고 요 오파시티가 그 가우시안마다 있는 파라미터인데 스케일은 가우시안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파시티는 이 가우시안이 얼마큼 그 렌더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인데 여기 앞에 가우시안을 이 마스킹을 곱해줌으로써 이 그 스케일하고 오파시티를 고려해서 이 가우시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트레이닝 커브입니다. 기존의 녹색이 기존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트레이닝 했을 때의 커브고요. X축이 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고 이 Y축이 가우시안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학습을 시키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우시안의 개수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저희는 뒤에 그 볼륨 마스킹을 사용해서 조금씩 가우시안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오리지널 3D GS는 와 거의 유사한 그 렌더링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렌더링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가우시안의 개수를 줄이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우시안마다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최대한 압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닝된 가우시안을 좀 들여다봤더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우시안의 이 쉐입 자체가 그렇게 로컬리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로컬리티라는 거는 옆에 있는 가우시안이면 좀 비슷한 형태를 띈다거나 어떤 이런 패턴이 있어야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들을 사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현상을 딱히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좀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어떤 글로벌한 가우시안들의 모양을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컬리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글로벌하게 유사한 가우시안들의 대표성을 지니는 모양을 좀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레지듀얼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기 전과 후입니다.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있으면 마스킹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가우시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가우시안의 모양을 살짝 조정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색상 정보입니다. 이 가우시안의 쉐입하고는 달리 색상은 굉장히 많은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 픽셀은 비슷한 색깔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근처에 있는 가우시안은 유사한 색상을 지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리티를 좀 이용을 하는 방법이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워낙 빠른 렌더링 스피드와 트레이닝이 강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로컬리티를 유지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그 널프에서 사용되는 인스턴트 NGP 방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리드 방식으로 돼 있어서 로컬리티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시 베이스 그리드 방식을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쿼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이 인스턴트 NGP를 칼라를 압축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매우 컴팩트하고 패스트한 빠른 그 칼라 레프레젠테이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라 정보가 없는 이 가우시안인데, 이 가우시안의 위치를 인스턴트 NGP에 집어넣으면 그 인스턴트 NGP에서 칼라 정보를 추출해서 칼라 정보를 가진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총 파이프라인입니다. 3D 가우시안이 있고요. 마스킹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우시안을 제거하고 레지디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가우시안의 쉐입을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우시안의 위치를 인스턴트 NGP를 사용해서 그 칼라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칼라 정보가 된 가우시안을 최종적으로 렌더링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 컴팩트하게 만드는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와 좀 저희가 한 것과의 차이점은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어찌됐든 이게 엔드-투-엔드 방식이라서 옵티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옵티멀한 어떤 컴팩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입니다. 위쪽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밑에 쪽이 저희가 제안한 방식인데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렌더링 퀄리티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이 밉널프 360하고 그 탱센 템플 데이터셋이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 기존의 3D GS에 비해서 모든 데이터셋 평균적으로 굉장히 큰 스페셜 컴플렉스를 줄일 수 있었고 이 렌더링 퀄리티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렌더링 스피드 역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는데 약간 엔지니어링 좀 이슈가 있어서요. 만약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조금 더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면 사실 그 렌더링 스피드는 더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방금 이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이나믹 씬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이나믹 씬이라고 하면 3D인데 그 3D 씬인데 거기 안에 있는 그 물체나 사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x, y, z 3차원인데 t축으로 차원이 하나 더 붙어서 4D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고요. 이런 다이나믹 씬에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학습하는 방법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스페이스 타임 가우시안한 녀석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제안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컴팩트하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입니다. 오른쪽이 기본 그 스페이스 타임 가우시안이고 밑에 쪽이 저희가 제안한 방식입니다. 렌더링 퀄리티를 많이 유지하면서 크게 용량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